우리가 지금까지 좀 등한시하고 보지 않았던 종목군 중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군 그리고 업종군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첫 번째로 음식료 업종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. 작년에는 뭐 원재료 가격도 가격이고 환율도 네. 워낙 좀 셌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분위기였잖아요. 근데 올해는 글쎄요 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반도체가 사실 안 좋았다가 사실 네. 올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반도체 외에 또 뭘 찾아야 될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올해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이렇게 이제 실적 전망치들을 봤는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또 사실 조선업종들 주가 굉장히 세잖아요.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 또 보니까 조선주도 이제 그런 개념인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엔 안 좋았지만 올해 좀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들이 좀 그래도 좀 최근 움직임들이 괜찮습니다.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IT 제외하고는 올해 가장 이제 그 업종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이 그 음식료 업종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외실 거예요.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성장할 모멘텀이 있나 할 그러게요. 정도로. 네. 근데 올해 이제 증권사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 18% 정도 작년보다 일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기저효과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기저효과도 무시 못합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안 좋아서 올해 어느 정도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것도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올해 너무 좋은데 내년에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또 부러지잖아요. 네. 그거랑 이제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기저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내수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소비 뭐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부양책을 계속 좀 제시를 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이고 네.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음식료 업종에서 좀 좋게 보는 게 그 기업들이 그동안 보면요. 제일제당도, 그러니까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투자를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인수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CJ 제일제당도 그 미국의 그 냉동업체인 시안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뭐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높아서 주가 올라간 적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은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그렇죠. 이게 좀 네. 도구로 돌아오고 있잖아요. 근데 물론 매출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좀 부담감들이 있는데 주가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좀 해외 확장만 한 거 아니냐. 좀 내실도 다지고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이 작년 이제 11월경에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당일날 그 얘기를 언급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확장 정책 안 하고 내실을 다지겠다. 그러니까 수익성 위주로. 근데 이거는 꼭 CJ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을 이제 방어하는 이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. 어쨌든 출하 경쟁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익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도 음식료 업종 작년에 너무 안 좋았지만 좀 좋게 보시면 좋겠고 또 거기다 환율은 뭐 작년에 좀 너무 막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들쑥날쑥했지만 적어도 올해만큼은 좀 음식료 업종한테 유리한 좀 원화 강세 구도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뭐 이란 리스크가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중 관계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달러도 최근에 계속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꺾일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상황이거든요. 최근에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환율 여건도 좋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음식료품의 쪽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그 가격 인상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가격 인상이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네. 보니까 근데 뭐 일례로 라면만 해도 지금 거의 한 2016년 말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, 4년째 인상을 못 하고 있거든요. 정부에서도 계속 자제하라고 네. 하고 있고. 네,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바로 올리긴 쉽지 않겠지만 네. 선거가 끝나면 또 약간 이제 그런 아. 관점에서는 네. 올릴 명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 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사실 주가라는 건 먼저 가니까.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그러니까 선거 후에 음식료 업체들의 어쨌든 가격 인상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 정말 뭐 종목들 요즘에 뭐 좀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서 한번 음식료 업종도 올해 뭐 저는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. 그 안에서 좀 종목 물론 잘 고르면 좀 좋은 결과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음식료 업종 하면서 탑픽을 물어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
이거 안에서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까? 저는 이제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게 오늘 가져온 거 중에서 메일 유업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은 메일 유업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분유나 우유 하는데 이게 무슨 성장성이 있나 네. 많이 생각하시는, 또 중국에 수출도 하니까. 근데 분유 뭐 사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사드 리스크는 좀 해소되니까 분유 쪽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, 분명히 근데 메일 유업은 말씀드리지만 우유 회사는 맞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우유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유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뭐 가공유라 그러죠.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로 많이 탈바꿈이 됐어요. 그래서 매출 구조도 보니까 이 매출에 대비해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, 우유는 사실은 거의 적자예요. 우유 팔아 가지고는 이게 뭐 흑자를 낼 수가 없는데 네. 이 우유를 이용한 이제 유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. 이제 대표적으로 뭐 상하 목장 아시죠? 프리미엄 네. 우유.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뭐 손을 하다 보니까 잘 나가고 있고, 거기다가 이제 그 커피 쪽에서 우리 그 흔히 편의점 가면 네. 커피 많이 팔잖아요. 네. 컵커피 냉동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, 네네. 거기서 이제 점유율 1등 달리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셀렉스라고 한번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어머님들 사이에서 정말 핫하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어느 카페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메일료 이 셀렉스가 네. 이 단백질 음료라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 이제 뭐 광고가 많이 된 건 아닌데 은근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. 왜 어머님들이 좋아하실까요? 이게 아무래도 단백질 음료니까 이제 어. 아무래도 식사 대용도 되고, 아, 예. 아무래도 이제 몸매 쪽에 좀 도움이 되겠죠. 예. 다이어트. 예, 다이어트죠. 약간 이제 뭐 다이어트에 진짜 효과 있는지 제가 뭐 모르겠지만, 네. 그래서 이게 셀렉스가 은근히 좀 지금 최근에 입소문을 타가지고 매출액이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셀렉스가 뭐 지금 당장 이익에 큰 기여를 하는 건 아닌데, 저는 메일유업이 이런 타겟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유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로 이 셀렉팅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점유율을 이제 올리는 전략으로 가는데 초기에 시장 선점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돋보이기 때문에 좋고, 근데 무엇보다 이제 매력 있는 건 너무 싼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도 평균 PER이 성장 안 하는데도 대부분이 12배, 13배가 되게 많은데, 이 메일유업은 이렇게 실적도 매년 좋아요. 근데 PER이 8배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너무나 아직도 싼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여기서 20-30% 정도는 저는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. 거기에 올라가고 나서 뭐 빠진다, 더 올라간다,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저는 보고,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가격만 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. 두 번째는 우양인데, 우양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. 신규 상장 기업인데 냉동식품 업체예요. 그래서 요즘에 뭐 새벽 배송도 있고, HMR 아시죠? 이제 예. 가정 간편식. 그거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냉동식품, 뭐 핫도그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대신 만들어서 이제 약간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, HMR 시장이 이제 고성장하면서 수혜를 받는데, 아무래도 신규 상장이고 좀 생소하고 시총 작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, PER도 9배고 올해 또 공장 신축해가지고 증설도 하니까 이 기업도 한번 좀 다크호스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타픽 업종으로 우양과 메일유업 얘기를 해주셨고요. 셀렉스는 놀랍습니다. 저희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. 안신앵커는 이미 먹어봤다고. 그래요? 지금 예. 채팅창에 올라오고 제로님도 드셔봤다고.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.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. 그 모멘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, 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업종군도 보도록 할 텐데, 오랜만에 보톡스 관련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,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많았었죠. 있었잖아요. 네.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뭐 잘 가기는 힘들었을 텐데, 올해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? 예, 제가 뭐 간단히만 그냥 설명드릴게요. 일단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 작년에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메디톡스 뭐 네. 불량품 사태라든가,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미국 ICT에서 중재 이제 해가지고 재판이 결과 나올 텐데, 올해 6월에 예비 판정이 나온대요. 근데 뭐냐면, 근데 주가는 다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. 뭐 대웅제약이든 메디톡스든.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어쨌든 이겨내고 있습니다. 그런 안 좋은 이슈들이 이겨내고 어쨌든 극복을 좀 하고 있고, 올해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작년에 저는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. 이미 이런 이슈들이. 그래서 올해는 저는 더 이상 나쁠 거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6월에 예비 판정 나오는 기업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약간 또 그때 변동성은 나오겠죠. 메디냐 뭐 대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, 보톡스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의심은 안 하실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보톡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, 특히 한국에서 뭐 이런 메디도 있지만 휴젤 같은 기업들도 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, 또 지금 미국, 그러니까
중국 쪽에도 지금 허가 신청을 해놨거든요. 네. 메디도 지금 허가 신청했는데 그게 좀 연기가 돼가지고 또 이슈 있어가지고 빠졌는데 어쨌든 올해 2분기 그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정도면은 아마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톡스도 치약을 좀 탈피하는 업종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봐도 되겠지만 좀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좀 좋은 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톡스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, 관심 종목으로는 역시 휴젤입니다. 가장 깨끗하니까요. 왜냐하면 싸우는 기업도 아니고 소송 리스크 없고 거기다가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요. 다른 네. 업체들처럼 이렇게 이익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한 이익 14% 정도 증가 전망되고 화장품 사업도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가장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주가는 견조한데 아마 좀 계속해서 고점 좀 넘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휴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그런데 휴젤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재미없었잖아요.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옆으로 횡보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과 전략 좀 잡아주세요. 네, 다음 주에 이제 가장 큰 게 1월 13일부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데 네.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. 아, 이거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데 왜 주가들이 이 모양일까?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. 좀 예. 예전처럼 핫하진 않은데 왜 작년에도 사실 그랬어요. 막상 시작할 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때 또 실망스럽게 발표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발표한 기업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그 기업들의 뉴스 잘 살펴보셔서 기대 이상의 뭔가 뉴스가 나왔다. 네. 그때 한번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망 매물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별거 아닌 것처럼. 네. 그러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확인 후 대응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1월 16일 날은 이제 TSMC 실적 발표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17일 날은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아무래도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들 좀 챙겨보시면서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종목 장세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 반도체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너무 좋게만 생각하니까 약간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는 그 촉이란 게 또 저희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. 좀 피곤한 시점이 왔다.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흔히 말하는 옥석이 가려지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. 네,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.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